근데 장기 투자는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걸음마도 못된 아기가 마라톤 이제 도전했다가는 돈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조금 집중을 하는 어떤 투자의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간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을 들고 오신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맞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직업이 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아빠의 첫 돈 공부 그리고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이것도 쓰셨었죠. 근데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그냥 저도 이러고 싶거든요.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제가 자산 증식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좀 자산 증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구나. 뭔가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방법도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달러 투자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렇게 책도 내고 하면서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투자의 이제 모토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 있으면 그것만 하겠는데 저는 이제 투자의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를 파놔 보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하나가 끊기더라도 저는 이제 올해 그 돈 버는 우물 하나가 이제 완전히 영구 폐쇄가 됐거든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됐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월급이라는 아주 괜찮았던 우물이 이제 폐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우물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르지 않게 물을 이제 공급받는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과정들을 다룬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 보니까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거는 뭐 애가 뭐 지금 뭐 마라톤을 뛰는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라기보다는 좋은 방향이긴 해요. 우리가 뭐 주식도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고 우리 부동산도 가지고 오래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자산 하잖아요. 증식되는 거 좋은 건 하지.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멘탈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종목도 그렇지만 어떤 부동산을 잘 선택해야 그게 이제 가치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실력도 부족한데 저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한 20년 기다렸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면은 돈도 잃게 되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달리기를 비유하면 이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해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장기 투자는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걸음마도 못된 아기가 마라톤 이제 도전했다가는 돈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조금 집중을 하는 어떤 투자의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못 늘리니까 아껴가지고 막 투자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수입을 늘리는 게 더 좋다. 수입을 늘려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종잣돈이 얼마냐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전 종잣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종자 빚이 있었죠. 종자빚. 그 처음에 제가 투자한 게 이제 부동산 투자였는데 그 이자율이 높은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리가 25%에 육박했던 카드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정도였어요. 1금융권의 카드 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저리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사면
실입주금 뭐 3천만 원에 더 큰 이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 실입주금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집을 사니까 네. 이자도 이제 낮아지고 또 그게 이제 자산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익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거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종잣돈을 또 아끼고 저축해서 모아서 또 이제 투자 실력도 키우고 또 네. 마라톤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제대로 가면 좋은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낙오가 될 수밖에 그럴 수 없는 있죠. 구조잖아요. 근데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현금 흐름 10만 원, 20만 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네. 모여가지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한 10억 원 정도 있으면 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 하나도 없어도 경제적 자유 달성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예, 투자 실력이 있다면 네. 그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10억 원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 연간 평균 수익률 한 4% 정도를 달성을 하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네. 나오니까 그래서 뭐 파이어라고 하죠. 네. 그걸로 이제 먹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그 4천만 원 한 달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죠. 이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를 해서든 투자금이 뭐 크지 않은 걸로 네네네네.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당장 달성할 수 있잖아. 10억을 안 모아도. 그렇죠. 예, 모으는 기간을 이제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받으려면 돈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돈을 벌려고 모으고 고생하고 불리고 막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현금 흐름 자체를 만들어내면 어떠냐? 그렇죠, 그렇죠.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맞잖아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군데를 파보다 보면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조금씩. 예, 그래서 개념 부동산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수익형 부동산하고 투자형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 어떤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아파트가 뭐 2배, 3배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당장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월세는 당장 이 결과값이 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면 나오잖아요. 돈 들어오니까. 세입자만 들어오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또 같이 얻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목표를 잡고 가면은 장기 레이스보다는 단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은 이게 이제 곧 이제 장기 투자로든 이어질 네, 수도 네.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 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으로 막 몇 배 오르는 성장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방향을 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방향 중에 현금 흐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은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로 네. 이루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고민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달러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고 심지어는 제가 블로그를 우연하게 쓰게 되면서 네. 거기서도 제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주를 사거나 예. 부동산 뭐 월세 받을 걸 사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현금 흐름을 그냥 말 그대로 무자본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예. 가능할까라고 되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개의 의무를 파라는 거는 주식 투자로도 한 100만 원, 뭐 부동산 투자로도 100만 원, 뭐 네. 블로그로도 100만 원, 스마트 스토어로도 100만 원, 구매 대행으로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나누어서 왜냐면은 유튜브로 100만 원 만들기는 노력하면은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유튜브만 해가지고 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어. 요거는 이제 사실 쉽지 않을 선택받은 몇몇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으로 100만 원을 만들라고 하니까 배당 투자로 1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또 월세로 100만 원이 나오는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해서 이거 마찬가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블로그 수익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뭐 2원 한 달 수입이 2원, 10원, 100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현금 흐름이 계속 쌓여 나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배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00만 원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목표를 현금 3만 흐름으로 원, 둬서 5만 원. 그렇죠. 네. 올해는 배당 수익을 막 10만 원 받았는데 네. 연간으로 쳐도 네. 내년에는 30만 원이 되고 네. 근데 이게 목표를 처음부터 성장주 투자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낭비가 되는 구조인 거죠. 네. 부동산도 내가 시세 차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경매 같은 걸로 사서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이 나오는 뭐 시골에는 그런 게 있나 네, 보더라고요. 네. 월세가 나오는 거를 몇 개를 계속 세팅해 나가는 구조를 가져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월 경제적 자유로 가는 현금 흐름이 300이었어요. 저는 참고로 아이가 넷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8명의 식구를 저는 이제 절약하는 삶이 조금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청약을 가능하기는 하셔야 해요. 청약하면 무조건 되시는데. 예. 뭐 이미 집이 이미 있어가지고 집이 예, 그거 이제 아쉬워.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아쉽다. 그래서 집이 있고 네.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지면 나는 이제 이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그걸 이제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주 단순했어요. 은행에 얼마를 넣어놓으면 300만 원이 나올까? 예, 그 시드머니 내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배당주로 해서 한 1년에 한 5%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 그래 또 금액이 꽤 크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누어 보자. 예, 블로그 글쓰기만으로 300만 원을 버는 건 불가능하지만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면 가능할 듯도 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은 달러 투자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실력이 그렇죠. 갖춰진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 투자로 한 100만 원 만들고 블로그로 한 100만 원 만들고 주식 배당으로 한 100만 원 만들고 이렇게 합치면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을 때 우선 그러니까 뭐 투자금 대비 뭔가 그 배당률이라고 할까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가 블로그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뭐? 사실 블로그는 투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만 쓰면 되잖아요. 키보드랑. 제가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돈도 소비하는 돈이 있고 자산을 사서 투자하는 돈이 있듯이 내 노동력도 소비하는 노동력이 있고 투자하는 노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비되는 노동력은 아주 단순하게 남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다라는 거는 그 직장 그 회사의 일을 내가 도와주고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장점은 돈이 꽤 크고 바로 들어와요. 눈에 보이죠. 그런데 단점은 노동력이 언젠가는 상실이 되죠. 예, 이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의 노동력은 그 가치를 많이 쳐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은데 시간에 또 비례해요. 이 노동의 가치가 내가 10시간을 일해야 10시간의 금액이 이제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오긴 단가가 높긴 하겠지만 근데 노동을 투자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내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 노동 투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노동 투자의 약점은 처음에 수익이 너무 작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100원, 2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게 투자처럼 투자의 메커니즘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글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써서 수익을 발생시킬 때도 뭐 10,000원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수익 인증도 했었는데 제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1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어요. 블로그로. 하루에. 예. 근데 제가 그때는 더 많이 썼느냐 아니거든요. 똑같이 1시간 정도를 투여해서 글을 썼는데 그때는 10,000원이었던 게 한 달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하루에 13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노동을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그 돈을 투자했을 때 복리의 수익이 일어나듯이 내 시간하고 노동력을 투여하는 게 이제 그 비례하지 않고 나는 이제 노동력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또 영원히 할 수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마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데 내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놓으니까. 그렇죠. 하루는 1시간이지만 쌓아놓은 시간이 또 몇천 시간이 되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수익이 처음에 아주 작았을 거예요. 9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시간을 계속 물론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좀 노동력을 더 투여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건 뭐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 이상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은 이제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구매대행이나 다 상관없다.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어떤 노동력
경쟁력을 넣는다는 건 이걸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고 처음에 이제 수익이 작다고 해서 이제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블로그도 광고 수입으로 어쨌든 좀 버는 거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블로그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업체 같은 데서 뭐 협찬 같은 식으로 네네. 뭐 글 한 번 올려주면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네네. 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네네. 그냥 제 일기처럼. 왜냐면은 그런 거를 쓰려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가 일기처럼 내가 오늘 투자를 뭘 했는데 얼마를 벌었고 내가 오늘 좋은 곳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했다 이런 이제 일기처럼 쓰는 블로그인데 네. 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은. 그래서 나 그런 거는 하기 싫어. 그냥 나는 내 일상을 적고 어제 제가 쓴 글은 나의 해방 일지 정주행을 했어요. 제가 14편을 네. 한 방에 봤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 애드센스처럼 거기에 뭐가 예, 붙어가지고. 그걸 그 애드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애드포스트. 예, 거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내가 뭐 업체에 뭔가 협찬을 받아서 뭘 하고 하려면 거기 뭐 가이드도 따라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귀찮고. 예,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돈은 되지만 내 삶이 경제적 자유와는 좀 멀어지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그냥 애드포스트로만 그 정도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또 네. 내가 이제 취미로 하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구독자 수와 트래픽 정도면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왔겠죠.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이 네이버 블로그 뭐 네. 이쪽이 괜찮나요? 유망한 그런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다라는 거야. 쉽다. 예,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뭐 난 글 쓸 줄 모르는데요. 너는 작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글 쓰는 게 좀 잘 쓰는 거 아니냐,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예. 저는 심지어 제가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써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그냥 한 줄로 네. 그냥 제가 작년에 이제 육아휴직 한 5년 정도 하다가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을 5년 하신 분이. 회사 이제 복귀하면서 네. 아침에 출근길 사진을 하나 딱 올리고 네. 죽겠습니다. 네. 글자는 죽겠습니다. 5자예요. 네. 5자 올렸어요. 보라는 거죠. 네. 이것도 블로그에 포스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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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점심 정도 됐을 때 이제 음식 사진 하나 딱 올렸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습니다. 올리고 네. 또 퇴근할 때 퇴근길 사진 하나 올리고 네. 신납니다. 네. 딱 하루에 3개 딱 올린 거예요. 그것도 수익이 나와요. 예. 이 쉽게 네. 자기의 일상을 담고 또 어떤 뉴스나 이런 소식에 대해서 자기의 감상 정도를 적는 것만으로도 네.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좋은 콘텐츠가 있었을 때 네. 수익이 이제 커지겠죠. 제가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났던 게 어떤 그 콘텐츠였냐면은 루나코인. 그것도 제 얘기도 아니에요. 누군가 루나코인으로 돈 많이 잃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링크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한 30-40만 회가 나오더니 네. 그걸로 돈을 번 거예요. 뭐 제 의견도 별로 없어요. 나 루나코인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이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내 콘텐츠도 아니야 심지어. 루나코인을 잃은 사람의 콘텐츠를 링크를 해서 그냥 달아놨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수익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우선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꾸준히 하시면은 그러면 블로그 하는 거 좋고 근데 이걸로 막 300, 500, 1000 벌자고 하면 안 돼요. 힘드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뭐 5만 원 벌어보기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 예.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 건데 처음에 10,000원을 목표로 해보자. 한 라고 달에 이제 10,000원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자. 예.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 우물을 여러 개 파라 그랬잖아요. 네. 예, 자신이 없으면 블로그라는 우물 하나 파놓고 또 배당주로도 내가 올해는 한 5만 원 정도 만들어 볼래.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언젠가 300만 원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뭐 달러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주식만 해도 공부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달러 쪽은 제가 듣기에도 네. 되게 좀 심플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달러로도 현금 흐름을 만드시죠? 예, 제가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좀 큰 금액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만 달러가 이제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인데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1만 달러를 환전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일정이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작으면 다음 여행 갈 때 쓰거나 이러면 되는데 뭐 1,000만 원이나 되는 10,000달러를 갖다가 집에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환전을 할 수 없이 했는데 네. 이 환전을 할 때는 환전할 때 수수료 우대율하고 재환전할 때 수수료 우대율이 웬만하면 같아요. 거의 모든 은행이. 네네. 그래서 제가 9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아서 네. 한 17,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1,000만 원을 바꿨고 네네. 또 이제 재환전했으니까 17,500원이 또 들었겠죠. 그래서 총 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내가 1,000만 원을 바꿨으면 35,000원이 빠진 금액이 나한테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한 10만 원 정도가 더해져서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며칠 사이에.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네. 나는 그냥 환전을 또 인터넷 뱅킹에서 환전을 하고 재환전을 했을 뿐인데 왜 돈이 더 불어나 있지? 이게 달러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것도 단기간에. 이게 환율 차이가 있구나. 네, 환율 차이가 그때 당시에 한 10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며칠 사이에. 사이에. 10원은 사실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작은 차이인데 금액이 이제 10,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새 가슴이라서 네. 바로 또 이렇게 크게 할 수는 없고 또 되나? 네. 운이 좋았나? 네.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5원 정도가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팔았어요. 네. 또 5,000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 네. 몇 분 만에 네. 몇 분 만에 5원 정도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보니까 다시 내가 원래 샀던 금액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또 샀죠. 그걸 한 5번 하니까 100만 원의 자금으로 25,000원을 번 거예요. 거의 1년 정기예금 그때 네, 당시에 네, 네, 네. 수익률 정도가 세금도 없어요. 참고로. 네네. 25,000원을 벌어도 거기에 소득세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래 수수료만. 예, 고스란히 거래 수수료 빼고 25,000원을 딱 벌게 되는 경험을 하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액이 올라갔죠. 한 300만 원으로 해보고 네. 1,000만 원으로 해보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25,000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 정도에 좀 공격적으로 달러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1억 원으로 1억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 예, 시장 수익률이 한 5.7% 정도였던 해였는데 제가 100% 17배를 달성을 했어요. 네네네.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한 그거밖에 없었는데 달러는 되게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 네. 매수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달러 산다고 할 때 막 마음이 막 너무 막 무섭고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예, 이게 하방도 튼튼하고 상방도 어느 정도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만히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올랐으면 떨어져요.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근처에 갔다가 지금 오늘 1,260원에 또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1,300원 정도까지 오르니까 우리 부동산처럼 네. 저한테 막 문의가 들어와요. 네.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아니 지금 팔 때지 사놨던 걸 팔 때지 왜 네. 지금 사냐고 비쌀 때 하필이면. 네.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1,200원 밑으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뭐 그때 저는 또 살 거예요. 조금씩 또 사는 예. 거죠. 또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네. 제가 달러 투자를 이렇게 한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증도 하긴 하지만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몇 가지 원칙만 지키고 네. 투자를 했을 뿐인데 네. 그냥 1,200원 아래에서만 샀어요.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않았어요. 손절매를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돈인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기 투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죠. 예, 부동산을 산다라는 게 맨하탄 가서 직접 사도 되지만 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미국의 월배당 리츠라는 게 있어요. ETF 상품이. 네. 그러면 맨하탄의 그 빌딩들에서 월세 수입을 받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우리는 나라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달러로 네. 매월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쌓이는 구조인 거야. 그러다가 그러네요. 어느 정도
환율이 올랐을 때는 그걸 이제 매도해서 네. 다시 이제 원화로 재환전하면 두 개의 수익이 생기죠. 그 리츠에 투자했던 네. 수익하고 네. 배당금하고 네. 또 이제 환차익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뭐 처음부터 막 100만 원 벌어야겠다, 200만 원 벌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네. 월배당 리츠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배당이 들어오게끔 해보자. 근데 월배당 리츠는 참고로 지금 좀 미국 주식이 좀 안 좋잖아요. 네, 네. 지금 거의 5% 이상이야 연 배당률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건물 지금 네, 투자 네. 열심히 보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우리 건물 투자 수익률보다 더 안정적이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세 받아가지고 나한테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딱히 할 일도 부동산 없는데 그냥 5%를 지금 주는 가격대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5% 이상인 리츠주들도 많이 네. 있고, 그래서 저는 네. 한 ETF가 리츠하고 또 이제 그냥 ETF, 뭐 채권, 주식 이렇게 이제 고배당 그 ETF 이런 거 이제 분산을 갖다 한 25개 정도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달러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날짜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로 배당금 달러 문자가 오는데 거의 매일 와요. 네. 그러면 일수 이 돈 받듯이 매일 기분이 좋죠. 이게 이제 마르지 않는 현금의 비결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조금 들었을 때 달러 투자만 생각하면은 뭐 이게 환율이 문제가 되니까 또 뭐 네.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 떨어지면 말 그대로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 뭐 미국 그죠. 부동산 이게 사도 되고. 황금성 같은 거 이제 부동산의 가장 걱정인 부분인데 황금성이 넘사벽이죠. 그 자체가 돈인데. 그러니까 그냥 돈을 산 건데. 네, 돈으로 돈을 샀는데 돈이 네. 생긴다라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